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수백조 원을 들여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전기차와 고가 장비를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뿌리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파산 선언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신이라 불리던 독일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87년 전통의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보조금이라는 마약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경제 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지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국 내부의 실업과 적자를 우리 집 안방으로 배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인한 물량 폭격 속에 전 세계에서 유독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살아남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못한 이 기적 같은 생존의 비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해부해드립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은 적자가 나면 문을 닫는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엔진은 이 상식을 비웃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 전기차 산업에만 쏟아부은 직접 보조금은 최소 2,3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신다고요?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이 넘는 돈을 오직 차 만드는 공장에 그냥 현금으로 꽂아준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규칙을 해킹한 것이죠. 현장에서 30년을 버틴 우리 제조업체 사장님은 허탈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0.1%의 수율을 올리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저쪽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도 공장을 돌립니다. 정부에서 적자만큼 수표를 써주니까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약탈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공장의 가동률은 위험 수위인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 배터리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수요의 무려 3배를 넘어섰습니다. 100개가 필요한데 300개를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는 200개는 어떻게 할까요? 시진핑의 전력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너희 나라 공장 문을 먼저 닫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공급 과잉의 무기화입니다. 독일의 엔진이 꺼지고 일본의 전자공장이 멈춘 그 자리를 중국산 저가 물량이 장악하는 시나리오죠. 우리가 오늘 알리와 테무에서 9,900원에 산 그 저렴한 가방과 전자기기, 그 영수증의 이면에는 우리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춰가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적자 배송 전략이 유독 한국의 어떤 벽 앞에서는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었던 한국 제조업만의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 파괴적인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짜릿한 반격의 서막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의원이 됩니다. 자동차 종주국, 제조업의 끝판왕. 독일을 수식하던 이 화려한 단어들이 2024년 현재 비극적인 조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87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폭스바겐의 독일 내 공장 폐쇄 선언. 이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닙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독일의 기술력이 갑자기 퇴보한 걸까요? 아닙니다. 독일의 진짜 실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독배를 성배로 착각한 데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자국의 앞선 자동차 기술을 주는 대신 중국의 거대 시장을 얻는 기술 전수형 성장에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차의 대중국 의존도는 한때 전체 수익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이 물건을 사주니 돈은 벌었지만 그 사이 중국은 독일의 설계도와 공정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에 시진핑의 무제한 보조금을 더해 독일산보다 30% 이상 저렴한 전기차로 독일의 안방인 유럽 시장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공장 30년차 노동자는 한숨 쉬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생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엔진을 만드는 게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 정밀함보다 중국산의 싼 가격과 화려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더군요. 국가가 적자를 다 메워주는 중국 기업들과 싸우는 건 마치 맨몸으로 미사일을 막아내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데이터는 더 냉혹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덕분에 독일산보다 대당 평균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팔립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0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장사는 없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지금 품질이 좋으면 팔린다는 시장의 고전적 법칙이 시진핑의 보조금 해킹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날카롭게 지적하자면 독일은 중국을 영원한 고객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독일은 잠시 이용할 기술 창고였을 뿐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대가는 독일 내 수만 개의 일자리 증발과 제조업 점유율 하락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공장이 멈춰서는 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제조업에 피할 수 없는 종말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은 공포가 아닌 경탄으로 대한민국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못한 생존의 비결, 이제 그 짜릿한 반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독일이 무릎을 꿇을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시진핑의 보조금 폭격이 유독 힘을 못 쓰는 영역, 바로 한국이 선점한 초격차의 지대입니다. 중국이 돈을 찍어내 물량을 퍼부어도 수십 년의 실패로 다져진 기술의 숙성 시간만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조선업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수주량 1위를 내줬다며 위기론이 돌았죠. 하지만 알맹이를 까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약 90%를 독식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으로 저가 벌크선을 찍어낼 때 한국은 척당 3천억 원이 넘는 떠다니는 천연가스 공장을 싹쓸이한 겁니다. 기술이 곧 생존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한 순간입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AI 시대의 심장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구축한 5세대 HBM3E의 수율과 성능은 중국이 단기간에 복제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 반도체 공정 25년차 수석 연구원은 말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백조 원을 들여 장비는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장비를 돌려 0.1%의 오차를 잡아내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끝 감각과 30년치 데이터는 수표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의 영리한 디리스킹, 즉 위험 관리입니다. 중국 시장의 단맛에 취해 기술까지 바쳤던 독일과 달리 한국은 과감하게 공급망의 축을 옮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대미 수출액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파티에 들러리 서는 대신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스스로를 재정의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황했을 겁니다. 독일을 무너뜨린 그 잔인한 공식이 왜 한국에는 통하지 않는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기술의 성벽을 넘지 못한 중국은 이제 우리 안방, 즉 우리 일상생활의 생필품을 겨냥해 더 교묘하고 잔인한 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중국이 선택한 다음 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옷장, 그리고 안방입니다. 이제 시진핑의 보조금은 거대한 선박이나 반도체를 넘어 단돈 수천 원짜리 티셔츠와 주방용품에 실려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시커머스의 습격입니다. 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중국 해외 직구액은 약 3조 2,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121.2%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트렌드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한 거대한 공급 과잉이 헐값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 제조 생태계를 정밀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뾰족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배송비도 안 나오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다시 보조금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 물류비를 보전해주고 수출 장려금을 통해 적자를 메워줍니다. 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파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멈춰 실업자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 자국의 사회적 비용과 적자를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에서 20년째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단을 떼어오는 도매가보다 저쪽에서 완성해 파는 옷값이 더 쌉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국가가 뒤를 봐주는 거대 자본과 개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제 우리 같은 숙련공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20년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매일 밤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침공의 실체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국내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반을 뿌리부터 썩게 만듭니다.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몇만 원을 아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제한 그 가성비의 진짜 가격은 내일 우리 가족과 이웃이 잃게 돼 일터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아니라 압도적인 가격으로 우리의 선택권을 마비시키고 있죠. 기술의 초격차로 버텨낸 대기업들과 달리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이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산 그 물건 정말 싼 걸까요? 아니면 미래의 우리 일자리를 미리 가불에 쓴 걸까요? 이 무서운 습격에 맞서 전 세계가 어떻게 거대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는지 다음 장에서 바로 활연해 보시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폭격을 방치하는 건 자국 제조업의 안락사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이라는 아름다운 환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 제조업 부족주의의 시대가 개막한 겁니다.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건 미국입니다. 2024년 5월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며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무려 4배나 끌어올린 겁니다. 철광과 알루미늄은 25%, 태양광셀은 50%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땅에서 중국산 물건은 발도 붙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제적 단교 선언입니다. 자유무역의 신봉자였던 유럽연합, EU조차 더 이상 점잖게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37.6%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보조금을 관세로 상쇄해 무너진 시장의 수평을 강제로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한 서구권 경제전략가는 다음과 같이 차가운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중국이 돈을 벌면 우리와 같은 규칙을 따를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장을 이용해 기술을 흡수했고 이제는 그 기술에 보조금을 발라 우리 일자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무역 장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아주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산을 배제하기 시작하자 품질과 신뢰가 검증된 한국이 유일한 공급망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핵심 원재재법이라는 높은 파고 속에서도 우리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버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장벽은 양날의 검입니다. 전 세계가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한국에게는 운동장이 좁아지는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은 더 낮은 가격으로 장벽이 낮은 제3국을 공략할 것이고 그 최전선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처절한 수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산 차단벽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가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왔죠. 하지만 장벽만으로 거대한 물량의 파도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장벽의 틈새를 파고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존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이제 전쟁의 양상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의 이 위험한 도박은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까요?
이제 그 숨겨진 파멸의 징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무제한 보조금 전공법. 전 세계 제조업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국 경제의 뼈가 깎여 나가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조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처참한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청구서를 감당하느라 숨이 넘어가는 곳, 바로 중국의 지방 정부들입니다. IMF와 국제금융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대략 9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7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조기업들의 보조금을 쏟아붓다 보니 곳간이 완전히 바닥난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돈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보조금 마약에 중독된 좀비 기업들입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벌써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기업들이 정부 돈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물건을 찍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 없는 생산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중국 공업기업의 이익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역시 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스스로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 현지 부품 공장 가동 책임자는 한숨 쉬면서 말합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나죠. 그런데 회사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고 물건을 팔려면 가격을 더 깎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채를 태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도박이 마주한 보조금의 역설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제사를 깎아 물건값을 낮췄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소비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없고 노동자의 임금은 깎이며 지갑이 닫힌 국민들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결국 밖으로는 무역전쟁, 안으로는 내수 침체라는 양면의 덫에 걸린 셈입니다. 날카롭게 정의하자면 지금 중국은 자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녹여서 현재의 제조업 점유율을 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세운 상벽은 그 돈이 마르는 순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장문을 닫게 만들기 전에 중국의 국가 재정이 먼저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진핑의 도박은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너뜨릴 독보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부채의 산 아래 매몰될 것인가. 보조금이라는 마약에 취해 돌아가는 저 거대한 공장들의 불빛이 어쩌면 중국 경제의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건 왜일까요? 돈으로 만든 숫자와 피땀으로 만든 기술의 대결. 과연 이 기괴한 전쟁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는 기술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거대한 경제 실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자원을 결정하는 국가 자본주의와 혁신과 효율이 시장을 이끄는 기술 자본주의의 최후 결전입니다. 시진핑의 보조금은 전자의 핵심 무기이고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은 후자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50년의 글로벌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업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의 시장 왜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보조금은 물건의 양을 늘릴 수는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 질적 도약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한 30년 경력의 대한민국 수석연구원은 말합니다. 중국이 우리 인재를 빼가고 도면을 복제할 때 사실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그들이 우리 설계를 베낄 수는 있어도 그 한 장의 도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겪은 수만 번의 실패와 그 속에서 얻은 엔지니어의 직관까지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걸요. 기술 자본주의의 진짜 힘은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시간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을 보십시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이미 남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에는 능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창조에는 무력합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할 때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와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차세대 기술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낄 수 없는 기술만이 보조금의 파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기름을 부어 타오르는 불꽃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면 혁신이라는 장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지금 그 장작이 바닥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견디며 살아남은 우리의 기술자본주의는 이제 막 진정한 저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만든 숫자와 피땀머 만든 기술의 대결. 여러분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보조금의 파티가 끝난 뒤 폐허가 된 시장에서 유일하게 깃발을 꽂고 서 있을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짜릿한 승부의 결말 마지막 장에서 확인하시죠.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조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룰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폭격 속에서 제조업의 거인 독일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진핑의 무제한 달러도 결코 뚫지 못한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이라는 견고한 방파제를 말이죠.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상회하는 주요 선진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전 세계가 금융과 서비스라는 화려한 신기로에 빠져 공장문을 닫고 생산을 외주화할 때 우리는 묵묵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한 고집이 오늘날 전 세계가 중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 반드시 손잡아야 할 최후의 전략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제조업이 사양산업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은 다 코딩이나 금융을 하러 떠났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를 굽고 거대한 배를 용접하고 차세대 배터리를 만드는 이 시간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가장 숭고한 저항입니다. 물론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중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형태를 바꾸고 더 교묘하게 우리 안방과 일상을 파고들며 우리 제조 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물량이 혁신을 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군대도 대영 제국의 압도적인 함대도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기술과 정신을 이기지 못해 저물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프렌드 쇼어링, 즉 믿을 수 있는 국가끼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K제조업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과 신뢰를 재정의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7년 전통의 독일 공장이 멈춰섰을 때 세계는 제조업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는 해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영원한 뿌리라는 사실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미래를 보셨습니까? 시진핑의 보조금 파티가 끝난 뒤에 황량한 벌판입니까? 아니면 기술의 방파제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찬란한 아침입니까? 우리가 오늘 갈고 닦은 기술 한 조각이 내일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최후의 방파제를 세우는 건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